2020년부터 바뀌는 또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출산, 육아 관련 정책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육아코디 놀이 전문가 민주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2019년 10월 또는 2020년부터 바뀌게 된 출산, 육아 관련 정책 6가지와 2020년도부터 바뀌는 어린이집 보육 정책 4가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이신 예비 부모님도 또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분들, 내년도 어린이집 보육 지원 확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꼭 모든 혜택을 알고 제대로 챙기실 수 있도록 합시다. 알려드리기 전에 짧게 감사 인사 드릴게요. 혹시 내용 바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주제 내용 시작 시간 자막으로 띄워놓을게요. 스킵해주세요. 제가 지지난주에 갑작스런 하혈로 입원을 하게 되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걱정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셔서 아직 회복 단계에 있기는 하지만 어제 퇴원 후에 첫 검진을 다녀왔는데 잘 회복되고 있다고 하고 또 아기도 쑥쑥 잘 크고 있다고 듣고 왔답니다. 아무래도 이전에 조산했던 경험도 있고 유산을 했던 경험도 있고 고위험 산모였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완전한 안정적인 상태는 아닌 것 같고 계속적으로 자궁 상태도 살펴야 되고 다음 검진 때도 또 몇 가지 검사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임신을 했을 때 크고 작은 이벤트들로 고생하셨던 분들 또 고생을 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우리가 의학적 지식은 없지만 그래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영상을 업로드하고 곧바로 병원에 입원을 하는 바람에 댓글로 상담 요청 주셨던 분들 코칭이 늦어질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커뮤니티에 공지를 했었는데 댓글로도 인스타그램으로도 많은 분들이 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또 구독자분들 중에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도 계시더라고요. 이전에 육아 상담할 때는 몰랐는데 이번에 제 상황을 보시고 사실은 산부인과에서 근무하는 의사인데 24시간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다며 혹시 궁금한 거나 힘든 거 있으면 연락 달라고 남겨주셨더라고요. 너무 정말 감사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번에 임신을 하고 개월수를 잘 채워서 출산을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기도 했고 임신했을 때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두려움이 컸던지라 그런데 지금은 구독자분들 덕분에 진심으로 용감해졌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고난과 역경이 기다릴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때마다 힘내서 잘 이겨내보도록 해요. 앞으로 출산하는 날까지 임산부이신 예비 양육자분들 또 출산 후에도 육아하면서 필요한 육아 정보들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2020년도가 정말 코앞이죠. 2020년부터 바뀌는 또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출산, 육아 관련 정책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가장 반겼던 배우자 출산 휴가일 확대입니다. 기존에 아이를 출산하면 유급휴가 3일, 무급휴가 2일 이렇게 총 5일이었던 배우자 출산 휴가가 2019년 10월부터는 유급휴가 1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휴가 청구 기한이 출산일로부터 30일이었는데 90일로 늘어났고 기존에는 분할 사용이 되지 않았는데 현재 1회 분할 사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이 확대된 제도를 가장 반겼던 이유가 저는 이전에 제왕절개를 했었는데요. 물론 자연분만도 너무나 힘들지만 수술을 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술 후에 회복 기간이 필요해요. 하루 이틀 정도는 거동이 불편하고 걷는 것조차 힘들잖아요. 소변줄까지 꽂고 있는 상황에서 아기를 보러 가야 되고 수유도 준비해서 해야 하고 그런데 3일 만에 남편이 회사로 복귀를 해버리면 사실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굉장히 힘든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 경험상 배우자 출산휴가 3일은 정말 부족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제도입니다. 이 또한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요. 기존에 만 8세 이하 자녀를 두신 근로자분들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포함해서 최대 1년까지 사용이 가능했는데요. 하지만 2019년 10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1년 플러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추가해서 기간이 총 2년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총 2년으로 보시고 그 안에서 조절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을 6개월 동안 사용하고 회사 복직을 하였을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 6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을 사정상 9개월 동안 사용하시고 복직하신 분들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 3개월 동안 사용하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회사 또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총 2년 내에서 조절이 가능하다고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사정에 따라 출산휴가만 사용하고 육아휴직 없이 복직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하실 경우에는 최대 2년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서 기간도 중요하지만 시간과 임금도 중요하겠죠. 기존에 2시간에서 5시간 단축이 가능하였는데 현재 1시간에서 5시간으로 확대가 되었고 만약에 내가 1시간만 단축 근무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통상임금 삭감 없이 100%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너무 좋죠. 또한 2시간에서 5시간 단축 근무 하신 분들은 통상임금 80% 지급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는 출산급여 지급 확대 제도입니다. 기존에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가 주어졌고 상한 월 180만 원으로 급여가 제공되고 있는데 1인 사업자나 프리랜서 학원 강사 등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분들은 이 출산 휴가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었잖아요. 그런데 2019년 7월 1일부터 출산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고용보험 미적용자 분들도 꼭 고용보험센터에 신청해서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네 번째는 육아휴직 급여 확대 제도입니다. 기존의 육아휴직 급여 지급과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하시는 양육자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를 상한액 150만 원 지급하고 이후 통상임금 50%를 지급하고 두 번째 육아휴직자 인센티브가 생겼습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양육자는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무려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2020년 2월부터는 부모가 순차적으로 사용이 가능했던 육아휴직이 부부 동시에 사용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이는 부부 한쪽이 도맡는 독박육아를 줄이기 위함이라고 하고요. 이 경우에 첫 3개월 급여는 모두 통상임금 80%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상한액은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임산부에게 주어지는 혜택인데요. 2019년 10월 15일부터 적용되는 혜택 인플루엔자 독감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도 보건소에서 문자가 왔는데 아직 맞지는 않았어요. 임산부이신 분들은 독감 예방접종도 무료로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임신 출산 관련 내용이고 한 가지 혜택만 더 알려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영유아보호법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과 지원 혜택이 변경되었다고 하니 자녀가 내년 2020년도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계획이다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어린이집 연장 보육인데요.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 운영 시간을 기본 보육과 연장 보육으로 구분을 한다고 해요. 오후 4시까지는 기본 보육에 해당되고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는 연장 보육으로 추가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하는 엄마, 아빠,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정말 아이 보육에 있어 한시름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연장 보육반 전담교사도 별도로 배치가 된다고 합니다. 기본 보육 시간인 4시까지는 담임교사가 아이들을 맡아 보육하고 이후 연장 보육 시간에는 별도의 전담교사가 배치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연장반 구성 후 연장 보육 전담교사가 채용되면 인건비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보육료 시간대별 구분 지원입니다. 2020년 보육료 개편으로 시간당 연장 보육료가 신설되었어요. 기존에 아이의 하원
시간 상관없이 보육료를 동일하게 지원을 했었는데 내년 3월부터는 기본 보육료와 연장 보육료를 구분해서 지원을 한다고 해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자동 출결 시스템 도입 및 등하원 알림 서비스입니다. 보육료 시간대별 구분 지원 서비스를 위해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등하원할 때 자동으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설치된다고 합니다. 연장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라면 반드시 설치가 이루어져야겠고 설치 비용은 정부에서 부담을 한다고 합니다. 이는 가정에서 양육자분들이 문자 메시지 등등을 통해서 등하원 시간 안심, 알림이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 2019년 10월 또는 2020년부터 바뀌는 육아 정책들, 어린이집 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영상 내용에 대한 궁금하신 부분들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민주 선생님과의 소통, 육아와 관련된 부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정보 담아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